예,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마지막 이제 저희 클로징 하면서요. 오늘 이야기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요. 이제 경제도 좀 저성장, 또 청년의 실업 문제라든가, 또 노년층의 급증이라든가, 불평등의 문제들, 또 어떤 디지털 갭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더 옅어지는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기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는 걸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또 정부 실패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아온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가 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또 어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기업과 정신이 또 이제 각광을 받은 때가 있었지만 또 역시 어떤 규모라든가 사이즈 그런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사이즈 측면에서 또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은 기업이든 정부든 사회적 기업가든 또는 소셜 섹터든 간에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공감대가 굉장히 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게 말은 쉬운데 사실 또 협력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과거의 그런 사례들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또 많은 좋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다양한 시각들을 어떻게 또 살려나갈 것인가, 또 여러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굉장히 또 소중한 분을 또 옆에 이제 모셨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 생태계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임팩트 생태계를 좀 더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옆에 계신 분은 이제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님이시고요. 또 예전에 중소기업 청장으로 계시면서 이 기업가 정신, 생태계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과 NGO와 정부가 어떻게 또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많은 인사이트와 경험들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서 또 우리 사회혁신 생태계, 임팩트 생태계에서는 그 기업과 정부와 NGO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좀 협력을 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지혜를 좀 얻고자 합니다. 한정화 이사장님께서 좀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중요한 컨퍼런스의 마지막 클로징 리마크를 하게 됐는데요. 콜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소셜 이노베이션과 임팩트의 중요성을 우선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이 어렵고 또 불평등, 또 환경 문제,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민자 테러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회의가 들고 그런 위기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상황에서도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해결하는 우리 한국도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격하다시피 이제 감시 통제 기능이 강화되고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 문제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해결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때는 그걸 마치 해결할 것처럼 나섰던 국가들이 있는데 결과는 전체주의로 가버렸고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전쟁이 일어났고 국민들을 불행한 상황으로 몰고 왔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 민간 기업을 포함해서 이런 차원에서 푸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방법이 기업가 정신과 혁신, 이노베이션 앤 앙트로프너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그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혁신 차원에서
기업가 중심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이런 그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만들었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좀 되고 있는 게 이제 팁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팁스는 민간 주도 기술 창업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이제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정부가 앞에 나서기보다는 민간의 성공적인 경험이 있는 기업가나 투자자, 엔젤 투자자, 뭐 벤처 캐피탈들이 먼저 그 기업들을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자기들이 먼저 투자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가 매칭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민간 주도가 되는데 또한 그것이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던 것은 또 적절한 모니터링, 평가 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가 성공을 하려면은 첫째로는 그 여러 다른 이제 독립적인 주체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과 코디네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 또 그거를 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좀 슈퍼 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 가버넌스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필요한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타이트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루스하게 연결하면은 또 코디네이션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최근에 이제 뉴 파워라는 뭐 그런 책도 있고 연구들인데 뭐냐면은 이제 탑다운 시계, 과거의 그를 이제 올드 파워, 구권력 시대에서 이제는 뉴 파워라는 것은 연결된 개인의 힘. 이게 이제 실제로 그걸 통해서 많은 그 사회적인 임팩트를 미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주제가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컬렉티브 임팩트인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소셜 임팩트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래서 그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기관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사회 개인들 참여하는 개인들 간의 그 연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이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일을 해보니까 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떻게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방법론을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컬렉티브 임팩트를 디지털 기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갖추가면서 새로운 파워를 만들어내는 뉴 파워 시대에 맞는 어떤 이런 거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그 오프라인적인 그 코디네이션과 가버넌스 이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하고도 협력을 하되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서포터나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되고 풀리지 않으니까 강력한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겠냐. 이런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시민사회와 또 각 사회 그 NGO 단체 또 소셜 벤처들이 활동을 하면서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와 민간 자율의 힘을 잘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중에 중요한 것이 이런 개별 주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좀 더 임팩트를 높이는 컬렉티브 임팩트 이런 것을 좀 더 진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콜렉티브 임팩트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결국 다양한 섹터에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역할을 좀 분담을 할 것이냐, 전체적인 그런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서 어떻게 임팩트를 같이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똑똑한 개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들의 힘들, 개인들의 지혜들을 잘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또 어떤 위즈덤 오브 크라우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대중의 지혜를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형태로 좀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런 코로나 이후에 어떤 디지털 기술, 또 비대면으로 어떤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추세를 또 저희가 잘 활용을 한다면은 좀 더 어떤 새로운 차원의 콜렉티브 임팩트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이 한국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또 우수한 어떤 공무원들, 정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굉장히 또 성숙된 또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잘 교육되고 잘 훈련된 또 우수한 우리 국민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콜렉티브 임팩트의 사례들을 만들어낸다면은 이것이 뭐 기존의 어떤 서구권이라든가 또는 어떤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굉장히 어떤 이런 모델들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또 우리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전통 안에 있는 홍익 인간의 또 DNA를 한번 또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온 거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 그 한정화 이사장님께 한 말씀만 더 어떻게 좀 그 소감이라든가 또 이렇게 좀 당부라든가 또 그런 말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좀 오늘 컨퍼런스 정리하면서요. 또 이제 어떤 그 소감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제가 저 오후 세션에 참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고 특히 그 뭐 현장에서 있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 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서로 만나서 경험을 나누고 또 서로 좀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지속돼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참여하신 분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긴 시간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섹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이제 활동가분들 또 그분들이 뭐 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실무자이시기도 한데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각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같이 좀 성장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거는 아마 또 저희가 풀어야 될 내년에 또 내후년의 숙제일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